They wanna give back something to our fans because yeah, they know what these mean, you know. So yeah, definitely the vibe is really, really good and positive, which is very, very good at the moment. 자, 어제 런던에서 토트넘 팬 포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 끝나고 북런던 더비 사이에 굉장히 뭔가 손흥민 선수가 바빠요. 버버리 그래서 맞아요. 왔고 그때 제 생각에는 사카하고 손흥민하고 서로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중요한 경기 앞두고 뭔가 혼자 와 있었으면 약간 좀 뻘쭘할 수 있는데 북런던 에이스들 다 왔으니까 아무튼 그리고 팬 포럼까지 또 이 북런던 더비 앞두고 진행이 되면서 저는 되게 멋있더라고요. 사장 그리고 뭐 감독 그리고 남자 여자팀 주장 이렇게 나와가지고 정말 많은 팬들 앞에서 손흥민 선수 멋지게 소개되고 그 자리에서는 최고 스타 아닙니까? 더. 그렇죠. 네, 정말 손흥민 선수가 돋보이고 이 프리미어리그 주장이라는 이 자리가 좀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위상이 높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멋있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도 진행자분도 굉장히 센스 있게 질문을 많이 하셨고 아주 좀 뭐랄까 심도 있는 얘기들도 많이 좀 오갔었는데 특히 이제 레비 회장의 얘기가 많이 좀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라이브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이제 케인의 바이백 조항이 있다. 이게 이제 기사가 먼저 나왔었고 맞아요. 그 이후에 이제 속속 들어서 이제 뒷 이야기들이 뒷 인터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레비 회장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무리뉴 콘테 감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게 한마디로 이제 실수였다. 그 당시에 우리가 포체티노 체제로 거의 우승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윈 나우 할 수 있는 감독이 오면 뭔가 그 한껏 해서 그렇죠. 우승할 수 있지 네.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고 이제 무리뉴를 데리고 왔고 포체티노를 굉장히 좀 전격적으로 경질했잖아요. 맞아요. A매치 기간 중에 무리뉴를 데리고 왔고 출발은 좋았는데 잘 안 됐고 그래서 한 번 더 같은 패턴으로 이제 콘테를 영입했는데 도망했고 그 와중에 중간 네. 그분은 생략되셨어요. 언급도 안 되는. 누누? 네. 네. 그분은 여기서 말하는 트로피 매니저가 아니니까. 그렇죠. 누구누? 그러네. 딱 윈나우도 아니었네. 네. 그 사이에 윈 누구? 이런 분이 한 분 계셨고. 그래서 근데 지금 어쨌든 새 감독이 와 있고 지금 분위기가 좋으니까 또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보면 뭐 틀린 얘기 아니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 굉장히 좀 만족하는 그러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는 전임 감독들에 비해서 평범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토트넘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했는데 이게 약간 꽈서 보면 굉장히 좀 많은 해석이 가능한 얘기이긴 합니다. 토트넘은 뭔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명품 운영을 할 수준이 아니라는 뉘앙스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냉정하게 보면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고. 이번에 뭐 이제 뿌리로 돌아가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선임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우리한테 좀 어울리는 거는 이건 것 같다. 유명 감독 영입보다 우리의 네. DNA를 좀 잘 이해하는 감독. 여기서 이제 DNA를 언급을 한 게 좀 공격적인 축구.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 및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를 많이 주는 감독. 그쵸. 또 팬들이랑 좋은 관계 형성하고 우리가 어떤 거에 우리 구단 사정상에서 이걸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좀 잘 이해하는 감독. 사실 무리뉴 콘테와는 다 반대되는 내용. 제가 볼 때는 네. 레비 회장 했던 얘기가 다 그냥 포체티노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체티노 저는 이제 포체티노 감독도 챔스 결승까지 가고 나름 목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좀 현타가 온 시기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어쨌든 저는 괜찮은 결별했다고 봐요 서로를 위해서. 하지만 레비 회장은 자신의 생각이 이제 틀렸다라고 그때가 좋았다. 그때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뭐 다 좋게 들리지만 네 앞으로 돈 많이 안 쓰고 예전처럼 좀 검소하게 겸손하게 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 키우고 뭐 네. 이런 방향. 그래서 어린 선수 너무 안 키우긴 했죠. 그전 맞아요, 좀 심했어요. 기회를 너무 안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약간 리버스 콘테 같은 느낌이에요. 다 네. 공격적인 축구, 어린 선수들 기회 주는 사람, 그리고 구단 사정 잘 이해하고 다 반대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선임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아는 토트넘이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버스 콘테 정말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 수비적인 축구, 그렇죠. 그다음에 노장 영입. 네, 베테랑들한 많이 네. 하고 콘테 감독이 만약에 무리뉴였다면 지금 좀 한두 번 털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누가 봐도 자기 입지가 뭐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 너 때는 안 됐는데 거의 뭐 선수 뭐 그렇게 크게 업그레이드 안 됐는데 왜 잘하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콘테 감독은 지금 편안하게 네 지금 휴식을 즐기고 계시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약간 좀 주장이 됐을 때 달라진 게 뭐냐 했을 때 매일이 뭐 힘들고 30 키즈라고 얘기했나?
하여튼 30명의 어린애들 간수하느라고 힘들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좀 농담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주장 국가대표팀 주장을 했던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들보다도 그런 정말 격식 있는 자리에서 단상에 올라서 정말 그 주장 대접 받으면서 언어로 질문 받고 답하고 이게 너무 이게 비현실적이어서 멋있더라고요. 네, 참 포스테코글 감독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 주장 선임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다들 이제 영상을 네. 아마 다 보셨겠죠. 그 미팅에서 갑자기 딱 발표를 하잖아요. 포스텔 감독 앞에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고 그쵸, 그래서 네. 주장이 손흥민이다. 그게 진짜 뭐 미리 이야기를 해놨던 상황이 아니라고 이번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시는 분이군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팀미팅 내가 가장 긴장하고 있던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주장이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선수들 다 앞에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0명의 애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네. 근데 영상 보니까 내가 박수만 치고 있더라. 보면은 이제 계속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손흥민 선수 아무래도 좀 긴장을 했던 것 멘트를 같은데. 준비를 못 하고 그렇죠. 나가서 네, 그렇구나. 깜짝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토트넘 주장된 건 정말 영광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포스테코글 감독은 그 깜짝 이벤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고 판단을 했다고. 손흥민 선수한테 그런 경험을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고 그날 결정한 건 아니겠지? 계속 이제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네, 이번에도 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게 좀 큰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생각보다 쉬운 결정이었다고. 그래서 현지에서 그 처음에 발표가 나고 약간 막아떴다라고 하면서 현지에서 뭐 내부적으로 잠깐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식으로 막 기사가 나기도 했었죠. 그렇죠. 손흥민 선임이 굉장히 의외였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임이 의외면 누가 의외가 아닙니까? 지금 토트넘에서 안 그렇습니까? 뭐 다이어나 데이비스가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는데 지금 그래서 주장 손흥민 그리고 부주장 메디슨과 로메로 이렇게 선임이 돼서 이 주장단도 굉장히 잘 꾸려진 것 같아요. 지금 감독하고도 시너지가 잘 나고 있고 팬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고 성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주장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경기를. 사실 주장이 지금 K리그 2 같은 경우에도 주장인데 경기를 못 나와서 신중 주장이 바뀐 팀도 있습니다. 네, 주장이라는 게 사실 선수들에게 뭐 경기 내용적으로든 외적으로든 뭔가 좀 그래도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경기가 안 나오면 좀 권위가 안 기가 안 되니까. 서거든요. 이제 본인이 좀 면이 안 서거든요. 그리고 경기장 안에서 리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내가 경기를 잘해. 헤드트릭 하고 딱 이런 다음에 한마디 하면 먹히잖아 이게. 근데 골 찬스 놓치고 막 그 자기가 실수해놓고 옆에 막 화내고 너 때문에 먹었다고 이러면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주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선임을 좀 한 것 같고 또 이렇게 팬포럼 가서 멋지게 얘기도 해주고 적절하게 또 웃겨주고 용어한 것도 있으니까 굉장히 좀 보기 좋았던 그런 이벤트였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됐던 거죠. 해리케인. 그렇죠. 네, 해리케인 바이백 조항이 있다. 레비 회장이 그거를 네. 동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케인 바이백 조항 어제 뭐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게 사실 그 저는 이적설이 있을 때도 바이백을 삽입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일단 공식적으로 레비 회장이 바이백 조항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케인이 또 이 시점 근처에 이제 내가 계속 토트넘을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우리가 처음에 이 미열 메시지를 전할 때도 곧 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어느 정도 복귀를 서로 교감을 하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추측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 레비 회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케인 보내면서 또 여러 가지 시간도 좀 덜그덕거리면서 갔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걸었을 것 같고 뭐 일부 팬들은 이제 아니 토트넘 지금 케인 나이가 몇인데 굳이 다시 돌아오면 뭐하냐 바이백 뭐하러 가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니 뭐 그 정도 되면 바이백이 높진 않지 않을까요? 얼마나 그렇죠. 설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바이백이 아니더라도 나이 들면 계약 해지하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뭐 케인에 대한 여론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 좋지만 인터뷰도 있고 케인이 돌아오면 토트넘 팬들이 다 쌍수를 환영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더 나가는 이상한 발언하지 않는 이상 좀 레전드가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경영자로서는 좀 괜찮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안 데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상황이 그렇죠. 안 좋아진다면. 선수가 안 온다고 하면 네.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토트넘이 안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결정할 거고 대신에 이런 장치를 걸어놨다는 것 자체는 경영자로서는 굉장히 그렇죠. 큰 수단이 아니었나. 저슨 케이스로 이제 보험 정도는 드러나야. 저는 레비 회장이 그러니까 축구 보는 눈이 좀 없어서 선수 영입이나 이런 데 관여를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지. 근데 굉장히 이 팀에 어떤 도움이 되는 선택들을 좀 많이 했고 지금 저 팬포럼 할 때도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장도 진짜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놨고 경영자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프리미어 역대급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팀에 좀 덜 관여하고 단장도 좀 제대로 좀 선임을 해서 운영을 더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감독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우리 팀은 평범하고
좀뭐 이런 분이 어울린다라고 한 게 한때 가졌던 야심을 버리고 뭐 챔스 진출 꾸준히 하는 거 정도에 만족하는 상황으로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우승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도 이런 말을 직접 했으니까 좀 이런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제 이뤄 나가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우승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데 나도 그만큼 있을 거란 얘기기도 하네요. 네,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 자 오늘 요 얘기 네, 팬포럼 관련된 이야기 손흥민 선수, 레비 또 포스테코글루가 참석했던 팬포럼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